안녕하십니까. 이원타 증권에서 정유화학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황규원 연구원입니다. 2023년 하반기 정유화학업종을 좀 전망을 해보고 조금 싸게 살 수 있는 종목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소개할까 합니다. 먼저 하반기 우리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수요 쪽 측면에서는 아마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반기에 주요 수요 쪽 방향은 조금 혼란스러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유가 중국 경기 관련되어져 있는 불안감 또는 경기 부양 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혼재되어져 있습니다. 미국 경기도 좀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도 역시 논란 상황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주로 경기와 민감히 움직이는 석유화학 제품의 수요에 좀 불확실성이 좀 커져 있는 게 하반기에 전반적인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여건 하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아마 공급 쪽 측면이 될 것 같습니다. 공급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좀 자유롭게 또는 구조조정이 좀 일어나고 있는 아이템들을 좀 찾아보면 이 혼란스러운 수요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해안을 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5가지 주요 아이템 중에서 하반기에 조금 체크를 해야 될 아이템들을 소개를 하고, 두 번째 해당되어져 있는 주요 업체, 투자할 만한 3가지 주요 업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하반기 업황 중에서 업황이 좀 개선이 될 만한 제품군을 5가지 정도로 요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부분은 정유 쪽 부분이 되어집니다. 정유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원유를 가지고 휘발유나 동경유나 또는 석유화학 원료로 쓰이는 납부다들을 생산하는 산업을 정유산업이라고 그럽니다. 이 정유산업의 업황 또는 기업의 실적 흐름에 먼저 움직이는 게 정제 마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정제 마진의 흐름을 쭉 그림에 정리를 해뒀습니다만, 작년 2022년도 2분기가 고점을 찍고 계속적으로 수직을 하락해서 2023년 2분기 정도의 손익분기점을 이하대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년 동안 수직 급락을 한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올 하반기에는 여건이 다시 좀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은 글로벌 전체의 정유 설비 쪽 부분에 대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막대 그래프는 글로벌 정유 설비가 얼마만큼 늘어날 것인지에 대한 전망치를 그림으로 나타낸 그림이 되어집니다. 일반적으로 기준은 대략 한 120만 톤 정도 수준이 되어집니다. 이 120만 톤 이상에서 신규 설비가 들어오면 공급이 좀 많아서 전체적인 업황은 좀 안 좋은, 다르게 얘기하면 정제 마진 자체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반면 120만 BD 사이즈보다 적은 물량이 들어오게끔 되면 전체적으로 공급이 좀 타이트하면서 정제 마진이 개선이 되고, 이게 아마 기업업체, 정유업체들의 실적을 개선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특이사항이 2023년도에 정책 규모가 굉장히 많습니다. 250만 BD 정도 사이즈의 물량이 들어왔고요. 근데 특이한 건 내년도로 들어가면 신규 정설이 거의 없는 상황, 순정설 규모가 오히려 마이너스 상태 부분이 되어집니다. 설비 자체가 오히려 줄어든다는 뜻이 되어집니다. 특히 분기별로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2023년도 올해 상반기에 올해 들어와야 될 물량 중에 80%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왼쪽에 보시는 정제 마진의 급락 현상이 2분기에 나타났던 상황이 되어집니다. 반면에 올 하반기로 들어가면 신규 정설 관련되어 있는 물량이 상반기 대비해서 20% 정도 수준으로 뚝 떨어지게끔 되어집니다. 내년 2024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전체 물량 자체가 글로벌 전체 스크랩되는 부분, 폐쇄되는 설비가 새롭게 들어오는 설비보다 좀 많아지면서 전체적인 업황 자체는 공급이 좀 타이트한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기상으로 보면 아마 찬바람이 부는 9월 정도부터 본격적인 효과가 정제 마진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이렇게 되면 해당 주요 업체, 정유업체들이 될 것 같습니다만 수익성 개선이 다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은 정유 설비의 대규모 정설이 마무리되어졌다는 부분의 특징에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체크해야 될 아이템은 석유화학 쪽의 대표 제품이 되는
에틸렌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에틸렌이라는 제품은 나프타라고 하는 기본적인 석유 제품을 크래킹해서 만들어내는 기초적인 석유화학 제품이 되어집니다. 일반적인 용도는 비닐이라든지 아니면 포장재 또는 파이프 이런 용도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글로벌 전체 수요량은 약 1.8억 톤 정도 연간 소비가 되어집니다. 이 에틸렌을 주로 생산하는 국내 업체들이 LG화학, 롯데케미칼 이런 대표적인 NCC 업체가 되어집니다. 해당 업체들의 수익성 상황을 보면 2021년도 2분기 정도가 고점 이후에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작년 4분기에 바텀을 찍고 조금씩 회복이 되는 게 2023년 상반기의 특징이 되어졌습니다. 하반기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 이 회복 속도가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는 속도가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유는 뭐냐면 오른쪽에 똑같이 수요 공급 부분의 내용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막대 그룹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글로벌 에틸렌 신규 정설 규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에틸렌 설비 기준은 대략 800에서 900만 톤 정도 수준이 기준이 되어집니다. 이 이상의 신규 설비가 들어왔을 때는 공급이 조금 과잉이 되어지면서 주요 NCC 설비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왼쪽에 보시는 스프레드를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1년도, 2022년 이 상황을 보면 기준이 되는 900만 톤보다 많은 1100만 톤 정도의 연균 설비가 들어오면서 공급 과잉이 재발이 되어졌고요. 이게 스프레드 자체를 지속적으로 악화시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 들어오면서 상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대규모 정설 들어왔던 것들이 일단락이 되어지면서 신규 정설 규모가 700만 톤 이하대로 낮아지게끔 되어집니다.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700만 톤 정도에 머물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준선이 되는 900만 톤보다 적은 규모의 신규 설비가 들어올 것으로 보여져서 전체적인 업황 상황은 개선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2023년도 하반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설비가 들어와야 될 사이즈가 700만 톤보다 조금 부족합니다만 올 상반기에 대부분 물량이 400만 톤 이상이 들어왔습니다. 하반기에 잡혀져 있는 신규 정설 규모는 상반기보다 절반 정도로 줄어드는 200만 톤 정도 수준의 신규 설비가 3분기 정도에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공급 관련되어 있는 부담들이 좀 완화가 되어지면서 수익성의 개선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지난 4분기를 바텀으로 해서 회복이 되고 있는 에틸렌의 수급 상황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하반기에 체크해야 될 부분은 산업자재용 석화 제품이 되는 대표적인 소재가 아라미드 섬유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아라미드 섬유에 좀 주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라미드 섬유 부분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틸, 철강 제품보다 대략 강도가 4배에서 5배 정도 강한 특수 섬유, 실입니다. 특수 섬유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징은 뭐냐면 특수 섬유인데 전기가 안 통합니다. 전기가 안 통하다 보니까 주로 어디에 사용이 되냐면 해저 케이블 또는 전선 케이블이나 통신선의 피복 제품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피복은 구리선을 둘러싸고 있는 안전장치가 되어집니다. 이쪽은 전기가 통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라미드가 지금 주로 사용되어지는 게 수요 증가되는 부분들이 이런 5G 통신선이나 해저 케이블과 같은 전선용 피복 쪽에 대한 수요가 급팽창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체 수요 규모는 연간 12만 톤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는 7에서 10% 정도 성장이 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2023년도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도 여전히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 부분과 아울러서 이 전선용 피복에 대한 수요가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이것 때문에 아라미드에 올인되어져 있는 주력 사업 부분의 수익성은 상당히 강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왼쪽에 보면 아라미드 섬유의 1톤당 스프레드 수익성이 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최근 흐름을 가져왔습니다.
상당히 좀 개선이 되는 흐름을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수요도 증가되고 있지만 수익성도 오히려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이 부분이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도 여전히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좀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생산업체 중에서 세계 3위 업체가 국내에 있습니다. 코오롱 인더스트리라는 회사가 세계 3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정도가 되면 기존 설비를 2배 정도 확장을 시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모가 상당히 늘어나는 구조가 되어지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메리트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 지금 하반기에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전력 케이블의 전선 피복용으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 아라미드의 수요 강세와 해당 주요 생산업체가 되는 코오롱 인더스트리의 설비 증설 부분, 이게 상당히 중요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번째, 우리가 하반기에 좀 검토를 해보고 눈여겨봐야 될 제품은 특수 섬유 중에서 아라미드와 아주 유사한 탄소 섬유라는 게 있습니다. 이 탄소 섬유에 대한 모멘텀도 여전히 부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탄소 섬유도 고강도의 강도를 가지고 있는 스틸의 4-5배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있는 실입니다. 근데 이 실은 아라미드 섬유와 조금 차이는 뭐냐면 전기가 통하는 특수 섬유로 되어져 있습니다. 생산은 어떻게 하냐면 그 아크릴 섬유를 대략 1500도 또는 2500도의 고온으로 굽게끔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섬유의 구성 성분이 탄소 덩어리로 바뀌게끔 됩니다. 이게 굉장히 가벼우면서 단단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탄소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보니 전자의 이동이 좀 자유롭게 형성이 됩니다. 전기가 좀 통하는 형태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로 사용되어지는 수요처 부분이 어느 쪽에 사용되어지냐 그러면 항공기나 그 풍력 발전기 날개, 풍력 블레이드라고 표현합니다만 이런 쪽에 대한 주요 소재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해당 항공기 동체의 날개나 몸체나 풍력 블레이드의 특징은 번개를 맞았을 때 전기가 좀 피뢰침 역할을 하면서 통과가 되어야 되는 소재의 특수성이 좀 필요합니다. 이러다 보니 탄소 섬유가 주로 채용이 되어지면서 시장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오면서 중국 쪽에서 이 탄소 섬유의 성장이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해당 중국 쪽의 수요는 특이하게도 스포츠용 제품 시장 성장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스포츠용이라고 하면 혹시 자전거 중에 상당히 가벼운 고가 제품의 자전거들이 있습니다. 그 동체가 주로 철이 아니고 탄소 섬유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가벼운 한 손으로 가볍게 들 수 있는 정도의 자전거도 있고요. 테니스 라켓이나 골프 라켓이나 낚싯대나 이런 스포츠 용도에 들어가는 기존의 스틸이나 아니면 합금제를 대체할 수 있는 소재로 탄소 섬유가 각광을 받고 있고 중국의 스포츠 붐과 함께 해당 부분에 대한 수요가 급팽창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이 탄소 섬유 부분은 올 하반기 또 내년 상반기에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전체의 해상용 풍력 발전기 투자 또는 설치가 늘어나면서 관련되어 있는 수요가 급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급성장이라고 하면 전체 시장 규모가 연간 한 10% 내외의 성장이 이루어지게끔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국내 쪽에 좀 주목해 봐야 될 탄소 섬유 업체가 있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라고 하는 회사가 글로벌 6위 정도의 지금 현재 캐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수요가 성장이 되어지는 것에 발맞춰서 설비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는 현재 캐파가 9,000톤 정도가 되어집니다. 2024년 상반기 1분기에서 2분기 사이에 캐파가 대략 40% 정도가 늘어납니다. 5,000톤 정도가 추가가 되어져서 14,000톤 규모의 생산 캐파로 내년 상반기에 규모가 늘어나게끔 되어지면서 전반적인 글로벌 탄소 섬유의 고성장 부분에 대한 수익성을 같이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볼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번째로 하반기 지속적으로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될 아이템 중에 특히 산업재 수요에 들어가는 탄소 섬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좀 체크해야 될, 좀 눈여겨봐야 될 아이템은 타이어 코드라고 하는 제품이 되어집니다. 타이어 코드는 어디에 들어가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타이어는 고무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고무로 만들어지는 게 동그란 원으로 지속적으로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원형을 강력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보강제를 넣게끔 되는데, 이 보강제로 들은 소재가 페트라고 하는 폴리에스터 섬유 또는 스틸 또는 나일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초강력 섬유가 되는 아라미드, 뭐 이런 것들이 촘촘히 타이어 속에 들어가서 원형을 잡아주는 형태의 역할을 하게끔 됩니다. 이게 타이어 코드라는 용어 수준이 되어집니다. 이 타이어 코드 부분에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글로벌 전체 수요는 약 66만 톤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업황이 조금 변화가 있는 게 작년 왼쪽에 스프레드를 한번 보시면 2022년 2분기가 상당한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급격하게 스프레드가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글로벌 전체 그 타이어, 특히 교체용 타이어 수요가 2022년, 2023년 소폭 역성장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성장이 정체가 되어지면서 해당 타이어에 들어가는 타이어 코드도 역시 좀 부진한 수요 상황을 보이고 있고, 해당 부분이 전반적인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형태의 흐름이 작년 2분기를 고점으로 해서 하반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그게 2023년 상반기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진 구조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왜 좀 주의를 해서 봐야 되냐 그러면, 오른쪽에 글로벌 그 폴리에스터 타이어 코드의 설비 부분에 대한 변동을 적시해 뒀습니다. 특이사항이 세계 1등하고 2등 업체가 국내에 있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가 이 타이어 코드의 글로벌 넘버 원 정도가 됩니다. 세계 시장 수요의 40% 정도를 지금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2위가 고롱 인더스트리 정도 10%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1, 2위가 국내 업체가 주도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 하반기부터 글로벌 업황이 좀 꺾이면서 올 1분기에 양사가 모두 설비 스크랩이 있었습니다. 스크랩이라고 하면 기존 설비 자체를 영구히 없애는 과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효성 첨단 소재는 국내에 있던 설비를 없앴고요. 고롱 인더스트리는 중국의 남견 공장에 있었던 설비를 폐쇄하게끔 됩니다. 해당 규모가 글로벌 수요량의 6% 가까이 되는 물량을 없앴습니다. 이 의미는 공급 과잉에서 설비가 없어지면서 공급이 굉장히 조금 타이트해지는 상태로 하반기에 접어들게끔 됩니다. 여기서 교체용 타이어 수요가 복원이 되는 시기, 지금 예상은 2024년부터 다시 교체용 타이어 수요의 복구 수요 회복이 일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해당 시기에 맞춰서 업황 자체가 상당히 호전이 될 수 있는, 다시 호황 상태로 접어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여지는 아이템이 타이어 코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하반기에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되는 아이템 5가지를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이어서 2023년 요 5가지 좀 공급이 타이트해지는 아이템을 기반으로 가지고 있는 화학 정유 업체 3가지 종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표 업체는 S-오일이라고 하는 회사, 그리고 롯데케미칼이라는 회사, 이 양 회사는 대형주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중형주에 해당되는 회사가 코오롱 인더스트리라는 회사가 하반기 상당히 조금 체크를 해보면서 저가에 매수 나설 필요가 있는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하나씩 주요 투자 포인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오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오일은 국내 대표적인 순수 정유 업체가 되어집니다. 실적 흐름을 보면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익이 초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신규 정유 설비가 많이 들어오면서 이익이 급격하게 꺾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2분기가 실적이 가장 안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이후부터 업황이 회복이 되어지면서 정유 업황 부분에 대한 회복으로 내년도 실적이 다시 복원이 되는 과정으로 전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업황 회복의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글로벌 정유 설비 자체의 사이즈가 내년도에 상당히 줄어들면서 S-오일의 수익성을 결정하는 정제 마진 자체가 바닥에서 턴업에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어져서 이 부분이 좀 중요한 실적의 터닝 포인트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주식을 좀 싸게 살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여부는
기업의 실적에 대비해서 주가가 싸냐, 조금 비싸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순자산 규모 부분과 주가를 비교해 놓은 PBR이라고 하는 차트를 이용을 해서 지금 현재 SO일의 주가가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한 20년 동안 그 SO일의 PBR 차트가 되어집니다. 제일 안 좋았을 때 바닥이 0.8배에서 상단이 2.4배 정도 수준에서 레인지에서 움직여 왔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2분기 지금 현재 PBR은 0.8배 수준으로 역사적인 최저점 수준에 도달이 되어져 있습니다. 대신 업황은 점차 턴이 돼서 올 하반기 내년도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져서 주가는 상당히 지금 시점이 싸게 살 수 있는 저점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SO일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순수 석유화학 업체가 되어지는 롯데케미칼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케미칼이라는 회사는 나프타를 원료로 범용 석유화학 제품을 주로 생산을 하는 순수 석유화학 업체가 됩니다. 에틸렌을 주로 생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의 실적이 조금 다이내믹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대규모 적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연간 7천억대 정도의 영업 적자가 발생이 됐고요. 올해 2023년 들어오면서 특히 2분기를 거치면서 점차 흑자 전환이 시작이 되어져서 내년도에는 그 흑자 전환 폭이 조금 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에틸렌의 수급 성향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 제품이 되는 에틸렌 제품의 글로벌 수급 상황을 보면 신규 증설 사이즈가 줄어서 스프레드가 개선이 되고 이 부분이 적자 보였던 롯데케미칼의 실적을 높이는 주 동력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롯데케미칼의 한 가지 추가적인 모멘텀이 더 존재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새롭게 들어갔던 2차전지 동박이라고 하는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2차전지 사업 부분에 M&A를 통해서 사업 진출을 2023년 초에 들어가게끔 됩니다. 일진 머터리얼이라고 하는 2차전지 동박 사업 부분을 인수를 했습니다. 이게 2분기부터 시작해서 회사에 편입이 되어지면서 실적이나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전 메트리얼 자체가 이름은 이제 롯데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사명을 변경을 했고요. 롯데케미칼의 연결 자회사로 편입이 되어졌습니다. 실적이 또는 캐파가 꾸준하게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성장 동력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구체적인 시기는 올 3분기부터 아마 실적으로 투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롯데케미칼의 두 가지 투자 키포인트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주가 레벨 수준이 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롯데케미칼의 주가 수준과 순자산 규모의 비율을 나타낸 PBR 차트가 되어집니다. 최근 20년 동안 레벨은 최저치가 가장 안 좋았을 때 0.25배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코로나 상태나 또는 IMF 또는 리만 사태의 위기가 있었을 때 주로 이 상태를 좀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제외하면 PBR 대략 0.4배 정도 수준에서 1.4배 레인지에서 주가 평가가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2023년 2분기 기준으로 보면 PBR이 0.4배 정도 수준으로 과거의 그 크래시 상태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 대비해서는 최저점 수준에 도달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턴어라운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현재 주가 레벨 수준은 거의 좀 저평가되어져 있는 구간에 접어들어 있어서 점차 회복 국면을 예측을 해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역시 좀 싼 국면에 들어가 있는 대표적인 대형 석화업체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조금 살펴봐야 될 중형주 화학업체가 되어집니다. 이 중형주 화학업체는 아라미드와 연관이 되어져 있는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되어집니다. 이 코오롱 인더스트리라고 하면 주요 제품은 앞서 소개해드렸던 타이어 코드나 또는 성장 동력으로 이야기되는 아라미드 섬유 이런 것들이
전체 매출액의 한 60% 또는 이익의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코오롱 스포츠라고 알려져 있는 그 어페럴 쪽 부분, 패션 사업 부분이 전체 수익의 한 17%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올해 하반기, 2023년도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실적 턴어라운드가 발생이 되어지는데 그 근저에 아라미드라고 하는 초강력 섬유에 대한 설비 확장 모멘텀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실적 흐름은 정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2,5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만 2023년 올해는 좀 후퇴를 해서 2,000억대가 안 되는 정도 실적이 좀 줄어들게끔 되어집니다. 대신 11월 달에 아라미드 사업 부분이 새로 투자했던 부분이 더해지면서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대략 실적이 30% 이상 성장이 되어지는 형태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 부분이 아마 주식 시장에서 상당히 좀 저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아라미드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주력 제품이 되는 또는 성장 사업 부분에 대한 이 아라미드 특수섬유 부분의 생산 캐파가 7,500톤 정도의 지금 현재 캐파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2023년 11월에 똑같은 규모 7,500톤 설비가 더 들어옵니다. 그래서 15,000톤 정도 설비가 들어오게끔 되고요. 대신 좀 특이한 게 해당 설비에 대해서 주로 제품들 사용되어질 곳은 전력 피복선 이런 쪽에 주로 사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미리 선주문이 들어오면서 상당한 수익의 가시성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전체 물량의 80에서 90% 정도가 새롭게 들어온 물량의 8, 90% 정도의 물량에 대해서 이미 선 주문이 이루어진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해당 부분은 설비가 완공되고 곧바로 매출과 수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영업이익률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에서 30%를 조금 상회하는 정도의 이익률을 구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설비의 확장 부분이 전사 영업이익을 상당히 끄집어 올릴 수 있는 기폭제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코오롱 인더스트리의 지금 주가 상황은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PBR 레인지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조금 특이합니다. 최근 10년 동안 주가는 횡보했습니다. 횡보했는데 어떤 수준에서 횡보했냐면 PBR 0.4배를 바탕으로 1.3배 정도 수준에서 레인지가 등락을 보여왔습니다. 2023년도 2분기 정도의 PBR이 0.4배 또는 0.5배 정도 수준의 과거 바닥권 수준에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아라미드의 성장성 때문에 실적 턴어라운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다는 부분을 감안하면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 자체는 상당히 조금 낮은 상태에 싼 상태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중형주에서 대표적인 하반기 종목으로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부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지금까지 2023년도 정유화학 산업 쪽에서 어떤 흐름이 조금 진행이 되어지면서 관심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글로벌 정유 석유화학 쪽의 수요는 좀 불투명성이 좀 강합니다. 두 번째, 그렇지만 공급이 조금 조절을 보이면서 타이트한 아이템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5가지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중에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되어져 있으면서 업황 자체가 조금 턴 어라운드가 일어날 수 있는 산업군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 위주로는 투자 매력이 부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대표적인 회사 세 군데로 에스오일과 롯데케미칼 그리고 코오롱 인더스트리라는 3가지 회사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유언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